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2월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1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소폭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1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는 오전 장중에는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5% 이상 떨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오후 2시에 미국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죠. 네, 오늘 이제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2시에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1월 FOMC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회의록이 나온 것인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들은 이제 금리 인상과 긴축의 과정이 2015년보다도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9조 달러에 달하는 이제 대차대조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축소를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순자산 매입 프로그램 역시 기존에는 이제 3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더 앞당겨서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FOMC에서 말해줬던 그런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긴축적인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가가 2시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오히려 이제 낙폭을 줄였는데요. 결국에 이제 FOMC 의사록이 어떻게 시장에 해석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1월 FOMC 의사록의 내용은 긴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시장은 이를 좀 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최악이 나올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오히려 완화적이다라는 해석을 한 것인데요. 이제 1월 FOMC가 끝나고 시장에서 뭐 3월에 50bp 인상을 할 수도 있다. 3월 FOMC가 열리기 전에 뭐 긴급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긴축적인 전망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크게 힘을 얻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월 FOMC 의사록에서 그런 공격적이고 아주 긴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시장을 안도시키게 됩니다. 이제 1월 FOMC 의사록에 뭐 3월에 당장 50bp를 인상해야 하는지 혹은 그런 긴급한 금리 인상 단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긴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조금 완화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발언인데요. 이제 시장은 여기서는 FOMC 의사록을 얘기하는 거죠. 1월 FOMC 의사록을 기대보다는 더비쉬 아주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최근에 너무 시장에 많은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굉장히 매파적인 의사록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뭐 최악의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분석가에 따르면, 이 분석가에 따르면, 1월 FOMC 의사록의 뉘앙스는 지금 당장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뉘앙스였다고 하죠. We'll do it, of course, but we'll walk before we run.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긴축할 것이고 긴축 과정에 접어들 것이지만 우리는 달리기 전에 걸을 것이다. 즉 점진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연준 위원들이 didn't appear to be seriously considering either a 50 basis point rate hike to start the tightening cycle. 위원들이 이제 50bp 인상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또 이제 혹은 또 올해 남은 7번의 FOMC에서 모두 금리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걸 할 것이라는 뉘앙스는 주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이 계속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금리 인상 실제로 아직 연준이 단행을 하지 않았죠. 단 한 번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약간 whipping itself into a bit of frenzy, 너무 앞서 나갔던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너무 최악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제 공격적인 말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마음에 채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적으로 나오면서 덜 매파적인 연준 FOMC 의사록에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불확실성 해소의 측면도 있죠. 워낙 이제 네, 어제부터 이제 시장은 1월 FOMC 의사록을 대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대기를 하는 장세로 진입을 했었는데 발표가 되고 실제 사실상 안에 들어있는 박스에는 너무나 큰 서프라이즈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도 주가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네, 연준 인사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입니다. 패트릭 하커인데요. 이날 지역 방송국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제 약간 완화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 패트릭 하커 총재는 3월에 2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3월에 25bp 올리고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해왔던 인사인데요. 이날 다시 재차 자신의 의견을 되풀이합니다.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멘트가 있었는데요. 어, 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준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 경로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한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very clear 하다고 나오죠. 우리는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우리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we want to do that in a very methodological way.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긴축이 시장에 큰 서프라이즈를 주는 방식으로 아주 급격하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 선호한다고 언급을 한 셈입니다. 네, 완화적인 발언이죠. 네,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인 카시카리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올해 지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폭 둔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조금 해소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 또한 해소가 되게 되겠죠. 오늘 나온 2명의 연준 인사 발언은 대체적으로 조금 완화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고요. 또 1월 미국의 수입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매 판매부터 보면요. 전월 대비 3.8%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직전 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오미크론이랑 인플레 우려 등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에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또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소비가 아직 견고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요.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또 이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이런 영향을 감내를 하면서 소비를 이어갔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소매 판매가 탄탄하고 경제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간다면 오히려 연준의 긴축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뭐 경제 지표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1월 수입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1월에 미국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 상승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전문가 예상치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또 1월 중으로만 비교해 보면 2011년 4월 이후 거의 10년 이상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미국의 물가 압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러시아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일부 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철군한다는 소식이 시장이 안도 랠리를 펼쳤었죠. 하지만 이날은 다시 이제 지정학적 우려가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어제 일부 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군을 했다고 러시아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이것을 좀 부인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병력을 철수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미국 국무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이 원래 당초 이제 예상했던 D-Day였죠. 16일이 이제 침공 가능성이 있었던 날짜였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장은 긴장을 놓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오히려 군 병력을 더 보내고 있다라면서 전혀 긴장이 완화된 점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어제 워낙 또 안도 랠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이슈가 겹치면서 불확실성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 장에서 정말 많은 뉴스가 혼재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이 뉴스를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1월 FOMC 의사록과 그리고 또 경제 지표,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이 모든 요인을 시장은 이제 해석을 점차 해가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장 마치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엔비디아 오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지만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주 그리고 IT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오늘 또 페이스북이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종목 뉴스 중에 좀 흥미로웠던 뉴스가 이제 구글이 애플을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방침, 새로운 방침을 도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타겟 광고죠. 앱을 깔아서 이제 제가 핸드폰에서 하는 활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추천이 되는 광고 아이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구글이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이 이런 비슷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타겟팅된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 이제 메타 플랫폼스 주가가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었죠.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을 하면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런 애플의 사생활 보호 방침으로 인해서 회사의 이제 기대 매출이 100억 달러 가량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페이스북 오늘 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이제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의 부진으로 이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소폭 하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계속해서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제 월마트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실적을 주시하는 이유는 실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소비에 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관련된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